안녕하세요. 저는 장영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늘 궁금했던 인체 설계의 모순에 대해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체는 완벽한 것 같지만 이상하리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진화의 상징인 직립보행에는 치명적인 공학적 결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의 척추는 하중이 네 군데로 분산되는 안정적인 교량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네 발 짐승용 설계를 그대로 둔 채 아무런 구조 보강도 없이 그저 수직으로 세워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수직 중력을 오직 척추라는 가느다란 기둥 하나가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완충장치라고는 고작 얇은 디스크 몇 장이 전부입니다. 하중 계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순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평생 허리 디스크와 척추 질환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체의 소화계통을 살펴보면 또 황당한 설계 오류가 발견됩니다. 섭취한 음식물이 내려가는 우리의 식도는 가슴과 배를 나누는 튼튼한 격벽인 횡격막을 그대로 관통해서 위장으로 연결됩니다. 압력을 단단히 막아주어야 할 가림막 한가운데에 그냥 구멍을 뻥 뚫어서 파이프를 통과시킨 셈입니다. 이런 설계로 우리는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나이가 들면 위장이 횡격막 위로 밀려 올라오거나 위산이 식도로 뿜어져 나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격벽의 기밀 유지를 완전히 실패한 설계 결함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음식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위산 역류의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되돌이 후두신경입니다. 이 신경의 용도는 뇌에서 출발해 목에 있는 후두로 가서 성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은 쓸데없이 심장 근처 대동맥까지 한참을 내려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올라옵니다. 바로 옆에 목적지를 두고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이 비효율. 설계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번에는 인간 말고 동물의 예를 한번 보시죠. 기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린의 뇌에서 후두까지는 고작 몇십 센티미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경 경로는 어떨까요? 뇌에서 출발한 신경은 바로 옆 후두를 놔두고 그 긴 목을 다 지나 심장 근처 대동맥까지 수미터를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대동맥을 한 바퀴 쓱 감고 다시 유턴해서 왔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와야만 후두에 도착합니다. 불과 20cm면 될 거리를 5m나 돌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비효율. 이게 과연 전지전능한 설계자의 솜씨일까요? 아니면 진화가 남긴 치명적인 오작동일까요?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첫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질환은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체계가 어느 날 갑자기 뇌관절을 적으로 오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면역 시스템의 배신으로 인한 증상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액막이 붉게 부풀어 오르며 염증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이 염증 조직이 마치 괴물처럼 자라나 매끄러운 연골을 녹여버리고 단단한 뼈까지 갉아먹습니다. 설계자는 왜 이런 설계를 한 것일까요? 관절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시스템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무능하게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가 오히려 파멸을 불러오는 이 모순은 설계자의 잔인한 설계 오류입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 췌장이라는 정교한 화학 공장 안에는 인슐린이라는 필수 에너지를 생산하는 베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롭게 군집을 이루며 몸의 당 수치를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면역 세포들이 돌연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인 베타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오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면역 세포인 T 세포들은 망설임 없이 베타 세포를 포위하고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세포를 파괴합니다. 소중한 인슐린 생산 기지가 아군에 의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설계자는 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자폭 장치를 남겨둔 것일까요? 한 번 시작된 파괴는 멈추지 않으며 베타 세포가 거의 소실될 때까지 우리의 시스템은 스스로를 교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슐린 생산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도록 방치한 제1형 당뇨병은 생물학적 설계가 저지른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혹한 오류입니다. 류마티스와 당뇨에 이어 내 몸의 면역계가 스스로를 자극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세 번째 증상입니다. 이 병은 다양한 증상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루푸스병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양쪽 뺨과 콧등위로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편 듯한 붉은색 피부 발진이 피어오르고 관절 주변이 붓고 불편해지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루푸스는 이처럼 피부와 관절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가 온몸을 돌며 신장이나 심장 같은 주요 장기에도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천적인 요인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자외선 같은 환경적 자극이 더해지면서 면역 균형이 무너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우리 몸에서 왜 이런 면역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까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면역계의 어긋난 신호.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 루푸스입니다. 지금까지 인체 설계의 모순에 대해 짧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한의원을 가야 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민망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요통 때문에 가끔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인간의 척추는 직립보행에 적합하게 진화되지 못했는가라고요. 아무튼 빨리 나와서 에피소드 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